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조선기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영수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이클 산업은 이제 호황하고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조선업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조선업종 투자는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선업종 그 밸류에이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사들은 보통 PB로 목표 주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본 추정치의 PB 배수를 곱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얼마의 PB 배수를 적용할지를 ROE라고 부르는 수익성 지표로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이 빨리 증가하는 회사에 더 높은 PB 배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사 PB는 특이하게도 수익성 지표와 관계없이 결정이 됩니다. 그냥 지금하고 상황이 가장 비슷했던 과거의 사례를 찾아서 그 당시 조선사들의 PB 배수를 그대로 이식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장기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직접 결정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현재하고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기준은 수주하고 선가입니다. 수주하고 선가는 조선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매출하고 이익을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반대로 조선사들의 올해하고 내년의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받은 수주의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좋은 수주를 한 건 받으면 2년 뒤부터 조선사들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요. 주식시장은 2년 뒤에 이익을 추정해서 PBR을 계산하는 대신에 그냥 지금하고 수주하고 성과가 가장 비슷했던 시점을 참고해서 목표 PB 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이클은 돌고 도니까 번거롭게 머나먼 미래의 이익을 추정하지 말고 그냥 과거 사례를 참고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조선주가 가끔 이제 적자를 내도 수주나 성과가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업 PB 배수라는 것을 이제 수익성 지표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조선업은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업 사이클은 이제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박의 수요 요인보다 공급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선 사이클은 해운 시장에 선박 공급하고 조선사들의 캐파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호황기 대량으로 발주된 배들이 계속 인도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해운 시장에 과잉 공급이 형성될 것이고 과잉 공급이 형성이 되면 운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임이 떨어지면 선주들은 발주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호황기 때 캐파를 왕창 늘린 조선사들이 수주 경쟁까지 벌이게 되면서 이제 성과까지 떨어집니다. 반대로 호황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호황은 장기 불황으로 선박 건조량이 서서히 줄면서 해운시장 과잉 공급이 해소가 되고 또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조선사들끼리의 가격 경쟁이 완화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선 사이클은 사이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점입니다. 조선업 사이클은 제가 공급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의 수명이라는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공급이 변화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 사이클이 길다는 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한번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나쁜 점은 좋아지는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저히 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산업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이클이 길어서입니다. 조선산업 사이클 대비해서 주식 투자자분들의 투자 기간은 현저히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업황 지표가 조금만 좋아져도 주식시장은 이것을 과대 해석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른 뒤에 생각만큼 업황 지표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주가는 실망해서 단기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슈퍼사이클 이슈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선산업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2006년에서 2008년의 초호황기를 의미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조선산업이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진짜 이제 슈퍼사이클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조선산업이 이제 구조적인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이제 겨우 호황의 초입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참고로 슈퍼사이클을 선언하려면 몇 가지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요. 우선 슈퍼사이클은 조선사들이 당장의 이익도 훌륭한 수준에서 창출이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미래의 이익을 결정하는 수준은 좋지만 당장 실적을 적자를 내는 구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슈퍼사이클은 엄청난 교체 수요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난 슈퍼사이클에 발주가 몰려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배들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도 몰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슈퍼사이클은 지난번 슈퍼사이클에 발주된 배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배의 수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에 달하고 직전 슈퍼사이클이 2006년에서 8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슈퍼사이클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주가가 실제 산업사이클보다는 살짝 흥분해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슈퍼사이클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상승 여력이 안 보이는 조선주들도 일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매 시기하고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시점상으로는 3분기에 종목 기준으로는 현대중공업그룹 위주의 트레이딩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올해 3분기는 시점상으로 조선사들의 증자와 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이제 선가를 올려받으려는 조선사하고 선주 사이의 줄다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수주 계약 성사는 조금 뜸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철강제 가격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만간 조선사들이 발표할 2분기 실적도 충당금이 크게 반영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조선주를 신규로 편입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벤트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선업종은 사이클이 긴 대신에 한번 개선되기 시작하면 정말 오랜 기간에 꾸준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망을 트레이딩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주에 대한 선호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에 조선사들이 2분기 충당금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결국은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에 대한 투자자 선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적자는 자본을 훼손시키고요. 그리고 자본에서는 다시 부채 비율 같은 재무 비율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호황기는 부품 가격이나 재료비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핵심 기자재를 자체 제작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정상화된 수익성이 경쟁사보다는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업종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